나가기 전에 하나 더 먼저 잠깐 언급하고 갈 게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독서 감상문이나 독후감을 제출할 때 200자 원고지를 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200자 원고지는 20칸씩 10줄, 20칸씩 10줄, 이렇게 20칸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렇게 해서 10줄. 요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200자인데, 이런 200자 원고지를 주로 사용해서 글을 써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출용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된 쪽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하고 한 가운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죠. 이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서 가운데다가 나눠놔요. 그래서 전체 글자 수를 세 갖고 가운데 배열하는 방식으로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소속기관 우리는 개론비 초등학교, 그 다음에 5학년 김논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쓰는데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이렇게 해서 통째로 띄우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5줄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어서 쓰고 페이지 넘어가서 쓰고 페이지 넘어가서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돼요. 자, 200자 원고지로는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단락 바뀌면 단락 나누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고지 교정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교정부. 원고지 사용법의 중요한 요소. 교정부 쓰기인데, 교정부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오이대왕의 한 구절을 베껴가면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오이대왕의 한 단락을 이제 베껴왔어요. 베껴왔는데, 물론 우리 보는 도서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원고지 교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없는 내용도 넣고 있는 내용도 좀 빼고 이런 방식으로 해놨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교정보를 사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오이대왕을 그냥 지나쳐 베란다로 가서 소풍이 니에게 어땠느냐고 물었다. 자, 일단 오이대왕은 여기서는 이제 붙였었어요. 오이대왕, 우리도 세종대왕 붙였쓰죠. 마찬가지로 붙였어요. 이렇게 떨어진 잘못해서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을 붙이는 것, 이렇게 이제 줄 이음표 이것을 이제 사용합니다. 띄운 것을 붙였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냥 지나쳐 베란다로 가서 니에게 소풍이 어땠느냐고 물었다. 이런 거죠. 니에게 소풍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풍이하고 요 소풍이하고 니에게가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요 두 단어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위치를 바꿔라 라고 하는 표시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가서 니에게 소풍이,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어땠느냐고 물었다. 자, 닉은 기분이가 좋지 않아 보였다. 이게 어떤 친구들은 이게 이 아니면 가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개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못 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잘못 쓴 경우에는 글자를 빼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돼지꼬리 표시를 합니다. 좋지 않아 보였다. 네,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 또는 아니면은 두 글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글자 수가 이제 적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서 돼지꼬리 표시를 하면은 삭제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오이대왕이 차멀미를 해서, 여기 차멀미도 붙여 쓰죠. 한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차멀미를 해서 아주 싫지는 않았다는 거였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내용이. 이게 원래 아주 싫지는 않았다는 거였다가 아니라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였다. 이렇죠.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글자를 이제 바꿔서 써야 돼요.
그래서 쓴 내용을 이제 일부를 이렇게 고쳐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였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였다. 이것은 싫지는 않았다를 안 좋았다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지워야 되는 게 많죠. 이제 지금 이제 6자 띄어쓰게 된 것까지 7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을 때는 이런 표시를 사용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쓴 내용을 이제 고쳐 쓰도록 합니다.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들판에서는 오이대왕이 햇빛 때문에 진짜 많이 쓰는 것이 이거죠. 띄어쓰기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많이 틀리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이 햇빛은 하나의 단어, 때문에도 하나의 단어, 단어와 단어는 무조건 띄운다. 띄우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식당 주인이 오이대왕을 못 들어오게 해서 다들 그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다. 여기에서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다는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나오다, 띄우다. 그래서 여기서도 띄어쓰기 표시를 해주고 나오다, 의존명사 수, 그리고 조사 밖에, 얘네들은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고 나오다, 수는 띄워줘야 되고. 자, 근데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지만 식당 주인이 오이대왕을 못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삽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빼먹은 게 있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지만. 자, 이것도 글자 수가 많죠? 같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을 때는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것도 뭐 이제 어려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글자 수를 넣으면 되고, 만약에 글자 수가 이제 한두 글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런 표시를 해갖고 집어넣어요. 어떻게 할까? 다들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 더. 여기 부정부사 못 들어오다 동사니까 여기서 띄워줘야죠. 띄울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식당에 가서 기분이 이렇게 나빠 보기도 처음이다. 사실 이 문장은 이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냥 길게 두 줄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길게 두 줄을 그으면은 이제 삭제해라,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쓰는 거고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멀미를 해서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였다 하고서 여기를 띄워버렸네. 이걸 붙였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게 띄우지 않고 붙여 쓰는 건데 여기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런 표시를 합니다. 이런 표시를. 네, 이 표시는 무슨 소리냐면은 요 글자 여기에 이 벽을 이쪽 벽까지 끌어와라, 이렇게 끌어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들판에서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교정보호 쓰기를 우리가 익혔다면은 충분하겠죠. 원래 책에서는 요것이 이렇게 한 단락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단락을 나누고 싶다, 원래 책에서는 이랬지만은 단락을 나누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떡하냐, 여기서 한번 나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단락을 나눌 때는 이런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요것은 줄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들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들판 무슨 뜻이냐? 저렇게 표시를 하면은 저는 들판에서는 이렇게 쭉 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고지 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뭐 다시 붙이고 싶다. 일단 이렇게 썼는데 그럼 이렇게 단락을 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단락을 나눌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자,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